안녕하십니까. 강선범 TV 금요 전용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극찬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건 내복이라고 하는 병이 굉장히 나쁜 성병인데 네. 성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대체로 이제 이거를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최초의 발병은 어딘지 모르는데 19세기까지는 패스트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질병이기도 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으로 스페인으로 건너 들어갔어요. 네. 유럽 전역에 이제 거기에 그 감염지가 되는데 이 우리나라는 그때 유럽인들하고 만난 적도 없어. 유럽인들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 병은 이미 150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예. 감염병이라는 게 그래요. 중국인을 막는다고 중국에 유학 가 있는 한국인을 막을 거야.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인을 막을 거야. 네.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쓴다고. 이 이유가 뭐겠어요? 정권 흔들기죠. 뭐. 그렇죠. 정부가 입국 금지를 했으면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뻔히 거짓말인지 알면서. 네. 이런 거짓말들을 너무 태연하게 언론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이 근데 좀 상식적인 분들은 안 믿죠. 그런 거 잘 안 속는데 상식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죠. 아직도 그 얘기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애초에 중국인을 안 받았으면 애초에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일부러 막 이렇게 해갖고 생색내고 있다. 근데 어느 나라에나 상식 수준이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는 사람 한 10%, 20% 정도는 돼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전교 꼴찌가 있는데 너 왜 전교 꼴찌냐고 야단칠 수는 없잖아. 전교 꼴찌인데 뭐 그냥 네.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고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문제는 언론이 상식의 호소를 하고 상식의 얘기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 수준에 눈을 맞춘단 말이에요. 지능 수준을. 네. 그게 한심한 거죠. 형 그래서 아직도 얘기하다 보면은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 중국 그때 안 막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진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병은 그걸 막은 나라들도 있고 안 막은 나라도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처럼 아주 인구가 희소한데, 그죠? 캐나다도 인구가 사실 희소한적인 데도 많이 돌거든? 네. 없어요. 미국도 처음부터 중국 입국 금지한다, 중국 막는다고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미국 50만 명이 죽었어요. 50만 명이나 됩니까? 예, 사망자가 50만 명이에요. 진짜 역대 최다, 뭐 예. 전쟁보다 훨씬 많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중국하고 바로 국경을 바로 붙어 있고 한국과의 경제 교류가 제일 1위인데 제일 흑자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흑자뿐만 아니라 교류 자체가 가장 커요. 근데 예. 그거랑 딱 끊어놓고 어떻게 살자는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아니라 외국과의 모든 교류를 끊어야 돼. 그렇죠. 사실은 가장 확실한 방역은 그거예요. 근데 그러고 인간이 살 수가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 정말 환자들이 미입국하는데 우리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2차 대전 끝나고 우리 8.15 해방되고 나서 네. 해방되고 나서 한국인들이 어디까지 끌려갔었냐면 뭐 종군위안비로 끌려가고 징용노동자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으로 끌려가고 네. 이게 뭐 버마 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까지 한국인들이 다 끌려갔었죠. 예. 그리고 이제 해방되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배편이 별로 없어요. 배 하나 이제 배편이 하나 생기면은 거기에 수천 명이 타. 그리고 부산까지 오는 거야. 오는데 그 중에 이제 감염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아이고. 그렇게 많다 보니까 예. 배 안에서 수백 명이 감염돼서 내려요. 말라리아 같은 질병에. 그게 우리 해방 이후에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중국에 나가 있는 그 많은 회사 주재원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 다 거기다가 너 중국에서 그냥 있어 이렇게 놔두는 게 그것도 국가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네.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으로 인한 감염자는 한 명도 없었어.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오히려 중국에서 온 한국인들. 맞아요. 특히 신천지, 중국 우한에다 신천지 선교본부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활동하다가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한국인들이 옮겨놓은 거라고. 한국인들이 옮겨놓은 거 아니 기자들 취재하면 아는 것들이야. 근데 그 언론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뻔한 거짓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마찬가지예요. 진단키트들도 한국산 진단키트 성능이 우수하다고 그래서 전 세계가 달라고 그러면 뻔히 아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한국산 진단키트에 문제가 많아서 외국에서 못 쓴다는 얘기를 뻔히 누가 얘기를 하면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도를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그 무렵에 이제 신문기사 나온 게 재미있는 그 가장 충격적이라는 거 황당한 게 그거였죠. 중국 눈치 보느라 뭐 세계의 왕따 됐다. 세계 일본 칼럼인가 이런 게 나왔어요. 중국 눈치 보느라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 입국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전 세계가 입국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입국할 때 항상 코로나 검사 받게 하고 그랬던 상황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까지 이제 1년 지났을 때 방역 통계를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해요. 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뭐 반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알면서도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저주일 뿐이죠. 저주. 거짓말로 하는 저주예요. 근데 너무 심하지. 너무 심하고 적어도 언론이라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보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많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더 객관적이 된다면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하루만 지나면 또는 2, 3일만 지나면 거짓말로 들통날 거고 자기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쓰는 거예요.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라고 쓴다든가. 맞아. 기억난다.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 세계의 왕따 됐다. 뭐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문제에서 세계의 왕따다. 뭐 이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진단키트 가지고 불량 진단키트라고 FDA 승인이 안 됐다. 그거는 FDA에서 그 기준이 나오기 전에 가갖고 지금 미국 사람들도 고맙게 쓰고 있는 거였는데 FDA 그 승인 기준이 나오면은 뭐 수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건 불량이다.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망신시켜서 우리나라 국격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운이 좋아서 사실 운이 좋다고 얘기하기가 안 되죠. 코로나 와중에 전 세계 인류가 고통을 받는데 운 좋다고 얘기하면 참 안 되는데 이탈리아가 경제 성장률이 폭락했어요. GDP가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이탈리아를 제치고 이제 G7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경제를 지난 1년 동안 버티게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역 물품이란 말이에요. 방역 물품 어마어마하게 수출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방호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그 진단 키트 이런 거 수출해서 한국 경제를 좀 떠받치는 효자 구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불량품이라고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나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제 쓰는 거 싫어서 우리 거 국산 쓰자 그러면서 한국산 불량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동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만하구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한국인이 한국산 불량품이에요라고 큰 소리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국이라는 건 매국. 이거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여름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재작년 여름이죠, 그렇죠? 일본이 그 대법원 판결, 징용 노동자에 대한 이제 배상 판결에 항의해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감행했잖아요. 그때 우리 언론들이 어땠어요? 나라 망하는 줄 알았죠. 이제 반도체도 끝나고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가진다. 아니 일본에 항복해라. 정부가 뭐 하는 거냐. 이건 뭐 정부가 판결한 것도 아니고 법원이 판결한 건데 정부가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 뭐 이거 우리나라 망한다. 반도체고 뭐고 우리나라 경제 다 무너진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 봐. 일본은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엊그제 조선일보에서 일본은 백신 일찍 도입해서 이제 연말을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다. 걱정 없이. 북적북적한 사진. 연말을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 추석이나 돼야 올 추석이나 돼야 맞을까 말까 하다. 참 우리나라 한심하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또 어디도 그렇게 썼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2번째로 백신을 놔야 될 만큼 한심한 나라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보란 말이에요. 일본 주사기가 없어서 백신 버리게 됐다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대도에서 하고 말이죠. 그렇죠. 아니,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그렇게 했으면 반복해서 했으면 한 번쯤은 반성할 줄도 알아야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없애는 수밖에 없죠. 또 이번에 ABC 옆에 그 문제점 드러나면서 조선일보에 문제도 나왔잖아요. 이걸 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동안 그 나라 돈, 눈먼 돈이라고 빼먹었던 거 싹 취직금 다 받아내고 그리고 부스도 다 까발려가지고 현재 조중동의 위치가 어딘가를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그리고 광고비도 좀 그만 좀 기업들한테 멱살 잡고서 못 뜯어내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 책을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그 언론에다 신문사에다가 홍보용으로 이렇게 다 보내요. 모든 책이 다 가요.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신문사들은 가만 앉아서 책을 그냥 받아. 모든 신문사가. 네. 받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자가 이제 보고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지. 이렇게 쌓이니까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는 책은 간단하게 신간해가지고 소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책 홍보가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 일단 보내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책 내용 자체가 한국 언론들에 대한 비판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걸 실어줄 리가 없다. 첫 번째로는. 네. 실어준다 하더라도 좋게 써줄 리가 없다. 셋째로는 이제 신문의 시대가 저물었다. 신문에다 홍보해봤자, 신문 광고를 내봤자 책 광고 같은 게 거의 이제 그 책 판매에 영향을 못 미친다. 차라리 강성범 씨하고 얘기를 하는 게 책 파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망원 패결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그래요.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해봅시다. 근데 실제로 한국 언론의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죠.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100년씩 이렇게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그럼 왜 진중권이 처음 썼나요? 아니요. 정준희 교수가 더 쓰는 그래요? 그런 그 뭐 얘기인데. 어려운 말 자꾸 쓰고 그래요. 이른바 이제 워낙 미디어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 뭐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원권 두고 있고 언론사로 등록해 놓고 있고 이런 데들에서 발행하는 매체들만 그나마 공신력 있는 매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매체들이 공신력이 있느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들이 정말 믿을 만한 기사들을 계속 내고 있느냐? 이 여기까지 계속 봐. 일본 정말 방역 잘하고 있다고 써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보다 잘해? 그리고 일본이 수출 규제에서 우리는 망한다고 써놨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올해 일본 기업들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본 기업이 한국에 공장 차리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못하게 하니까. 뻔한 거짓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뭘 믿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어. 공신력도 떨어지는 데다가 글씨 보기도 피곤하고 또 이제 사람들의 감각, 시감각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런 매체들보다는 전통적인 매체보다는 이제 강성범 씨처럼 재능 있는 이제 그 개그맨들이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신문도 안 믿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신문에 났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다라는 말과 같았어요. 조금 더 자라서는 텔레비에서 봤다 그러면 사실이다고 같았어요. 맞아요. 뉴스에 나왔잖아. 근데 요즘은 신문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오거나 이거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인 생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는 한 이틀 정도 기다립니다. 그럼 진실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서 진실을 밝히더라고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지금, 다행입니다. 이제 음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PD가 아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제 잘못이죠. 뭐, 제가 끝나고 그 PD 멱살을 한번 제대로 잡아서 비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현숙님 감사하고요. 이제 이 얘기를 정말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전 이게 뭐고, 나도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어요. 걸레 원풍인데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딴 데서 꼭 이거 인용하셔야 돼요. 집안에 더러운 것들을 닦아 없앨 때 쓰는 게 걸레고 사회의 더러운 것들을 닦아 없앨 때 쓰는 게 검찰이다. 근데 70년간 한 번도 빨지 않아가지고 아주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걸레로 닦아봤자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진다. 70년 묵은 걸레라는 건 검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걸레는 청소하는 사람이 빨아줘야지 걸레 스스로 깨끗해지기는 힘들다. 이야, 이 생각하시고 본인도 스스로 막 뿌듯하셨죠? 이야, 참 좋다. 근데 저는 그러고 하면서 뿌듯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좀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학자라는 직업은 상식에 도전하는 직업이에요. 이미 상식화된 것들을 깨고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서 상식을 좀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이 학자의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진보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상식이에요. 저는 이 책은 주로 이제 상식에 관한 얘기들을 쓰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한번 경험을 강성범 씨도 한번 경험을 했을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다 경험을 해요. 우리 세대는 다 경험을 했어. 교사가 학생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교사가 청렴하고 실력도 있고 자기 스스로도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거나 적은 그런 교사가 학생들을 야단치면 때리면 맞은 애를 욕해. 좀 나쁜 놈이니까 맞아도 싸다고. 근데 인성도 더럽고
촌지나 밝히고. 봉투 많이 받고. 봉투 촌지나 밝히고. 봉투 안 주면 그 학생 때리고. 수업 진도도 제대로 안 나가고 수업 시간에 딴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예. 이런 선생들이 더 많이 때려. 맞아요. 더 많이 때리고 때릴 때 보면 애들이 불쌍해. 자기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또 선생이라고. 이게 그 교사에 대한 이제 신뢰가 끊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경험 속에서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교사가 신인 줄 알다가 선생님들이 신인 줄 알다가 조금 고학년이 되면서 선생님들을 혐오하거나 깔보게 되는 게 딱 그런 경험들 때문이거든요. 다 알죠. 근데 우리 검찰이 지금 어때요? 불기소 세트. 사실 우리 사회에서 뭐 저도 아는 이제 어려서부터 뭐 들은 사람도 있고 직접 겪어본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 도덕률에서 가장 타락한 집단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결국 뒷자리로 안 내려가. 김학이 봐. 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야? 검사니까 하는 짓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도덕을 바로 세우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무슨 뭐 인턴 증명서를 기소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단죄를 해야 그렇지 않은 진짜 검사들이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검사들이 그 같이 욕먹는 꼴을 안 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검찰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검사를 위해서도 진짜 이 과정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존재냐? 국가에서 왜 필요? 경찰과 검찰이 다 마찬가지예요. 검경이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회의 범죄, 비리,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이거 어떻게든 치워내는 청소부 역할이거든. 사회적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청소부가 깨끗해야지. 네. 상대적으로 깨끗해야지 청소가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청소가 안 돼. 네. 우리가 늘 그런 얘기들을 해왔어요. 일제시대 특히 그랬거든. 일제시대에 왜 한번 보자고요. 나석주 의사나, 네. 아니면, 김익상 의사나, 김상옥 의사나, 이 의열단 단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네. 뭘 했냐면, 사람 쏴 죽이고, 굳이 이제 요즘식 표현하자고는, 공공기관에 폭탄 던지고, 그랬어요. 네. 거기다가 한국인들 대다수가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면 다 파괴했어. 그럼 범죄지. 예. 식민지 시대에는 그게 독립운동이야. 그렇죠. 독립운동이야. 그리고 일본 경찰하고 맞서 싸우는 거는 독립운동이야. 일본 경찰이지만 한국인들이 많았거든. 그럼 자기 동포를 죽인 건가? 아니죠. 워낙 부패하고 또 이제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을 억압하는 외놈 앞잡이가 돼서 살 수 있느냐라는 도덕적인 권위가 서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욕을 심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시를 안 따르는 것이 애국이야 오히려. 그렇게 돼버려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검찰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안 돼. 네. 안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 이번에 이제 그 의협에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의사 면허, 살인 또는 이제 성폭행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 박탈하겠다고 하니까, 면허 관리원을 의협산에 둬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이야. 그러니까 의학은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러고 싶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주장을 하는 거지. 예. 검찰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해온 거고 실제로 그렇게 실현을 해왔어요. 자기들이 기소해. 뻔히 보이는데 이놈 성범죄자이건 아니면 뇌물수수범이건 아니면 정말 죄인을 덮어준 이른바 뭐 증거인멸 아니면 범행 은폐 네. 이런 일을 했던 거 간에 자기 친구야. 같은 검찰 내에서 이래. 기소 안 해. 네, 그럼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장모가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해도 이 사람 우리 뭐 지검장이고 아니면 총장이고 그러니까 이거 수사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덮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이냐 하면 다 보이는 거거든. 네.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겠어? 이 사람은 검사 사위를 두고 있어서 사기를 치고 엄청난 짓을 하는데도 피해자는 당연히 나올 거 아니야. 피해 구상을 안 돼. 검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전부 불기소 처리거든. 수사는 하죠. 그래서 저 억울하다는 사람을 잡아놓죠. 거꾸로 피해자를 잡아놓고 이런 일들은 세상을 어떻게 다 숨길 수 있겠냐고요. 예. 그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검찰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검찰이 정말 사회를 청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검찰은 걸레예요.
우리가 지저분한 걸레란 뜻이 아니라 그냥 그거 말 그대로 그냥 세상을 청소하는 도구라고. 예, 세상을 청소하는 도구예요. 예. 그러려면 수시로 그 걸레를 빨아야지 청소가 되지. 우리가 빨아줘야죠. 그렇죠. 예, 국민들이. 이 마대자루 이 걸레질을 하는 사람은 국민이거든. 시민들이거든. 그 사람들 걸레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럼 수시로 빨아줘야 돼. 몇 년에 한 번씩은. 예.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청소도 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통째로 이제 걸레를 새 걸로 갈고 네, 바꾸던가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 해왔어. 걸레 자체가 워낙 독립시켜 놨거든요, 오랫동안. 네. 수사권 독립이니 검찰 독립이니 이런 이름하에 독립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을 위한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또 꼬여 있어요, 막 엉켜 있고 막.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검찰이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 근데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이제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도 빨 수 없는 그런 권력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네. 그죠? 정권이 더러우면 그 투표를 바꾸면 돼. 검찰 더러우면 우리가 어떻게 바꿔? 투표를 못 바꿔요. 그럼 정권을 통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지. 투표를 바꿔서 검찰 개혁하라고 네.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는데도 그걸 검찰이 용납을 하는 건 이해를 해. 검사들의 자기 기득권이니까. 근데 왜 일반 시민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뭐 언론들 때문이죠. 뭐 저는 언론 개혁이 우리 대한민국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혁이 언론 개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걸레 투에서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은 권력의 핵심 주변부터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그래서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응원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분들이 있죠. 저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딱 말씀해 주시죠. 그럴싸한 말입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려면 먼저 걸레부터 빨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있었죠. 70년 동안 더러워져 갖고 도무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걸레인 검찰이 지금 여기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입주한 지 3년도 안 된 우리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3년도 안 된 집을 70년 동안 빨지 않은 걸레로 아무리 닦아봐야 청소하는 게 아니고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닥치게 만들죠. 야, 이거 날짜를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데, 예, 이걸 먼저 쓰신 글이네요. 그렇죠. 예. 이제 날짜별로 써놨던 것을 이제 출판사에서 가나다 순으로 이제 사전 형태로, 시사상식 사전 형태로 써놨는데 같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정권은 언제나 늘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이 정권 주변에 있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감시할 수 있게 감사원이 있고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검찰도 그게 비리가 드러나면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동안 우리 검찰이 보면 지금 이제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 수사예요. 공약사항인데 네. 월성 원전이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조기 폐쇄를 했고 근데 그게 감사원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무슨 불법이 있다고 공약사항이었었는데. 자, 이명박 때 4대강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수사해 본 적이 안 했어요. 그야말로 이게 터무니없는 일인데 터무니없이 국민 혈세를 써버리고 그걸 일부 토건회사들한테 나눠주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권 비리죠. 그렇죠. 토건들한테. 그 다음에 무슨 자원외교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공기업 자금들을 해외 정말 쓸데없는 깡통 유전인이 다 이런 데다가 해버렸고 브로커들한테 엄청난 돈이 그 다 어디 갔어요? 몇 조가? 브로커들은 또 누군지 알려진 사람들도 있죠. 또 그 시절에 한번 보세요. 민재소를 얼마나 많이 건설했어요. 민재소 맥쿼리라고 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네. 그것도 다 브로커 써가지고 했어요. 그 브로커들 또 어디에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수사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그냥 공약사항이었고 그냥 하니까 그건 안 건드린 거죠. 그리고 4대강은 공약도 아니었어요. 대운하가 공약이었고. 그 대운하 밑에 4대강이 있었던 대운하가 공약이었는데 대운하 반대가 심하니까 갑자기 4대강으로 바꾼 거야. 공약도 아닌 거를. 네. 그럼 그때 바로 수사를 했어야지.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거 그 국민 혈세 낭비해서 토건회사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그냥 술수다. 결국은 이제 자연만 파괴해버렸잖아요. 뻔한 게 벌어졌는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네. 근데 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위험해서 한번 보세요. 전에 내부순환도로의 램프 하나가 위험하다고 그랬어. 통행을 일주일인가 금지시키면서 공사
고소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언론들 뭐라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랬죠. 위험한 것보다 불편한 게 낫다. 좋은 말이네요. 이거였어요. 위험한 것보다 불편한 게 낫다. 우리 시민들 성숙해서 불편한 걸 참으면서 위험한 게 개선되길 바란다는 거였어. 월성 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경제력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걸 수사를 하는 거야. 네. 그럼 이게 수사의 의도가 뭐겠어요? 왜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 창조경제니 뭐니 해서 별의별 것도 다 있을 때도 탄핵소추안 가결될 때까지 손 놓고 있던 사람들이 왜 현 정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건 검찰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또 조국 전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개혁 안 하겠다고 예전 정권처럼 물러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지율 계속 70%일 거고요. 예.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뻔히 봐야 돼요. 입주한 지 3년밖에, 권력 잡은 지 3년밖에 안 된 정권에 뭐가 있겠어, 그동안에 나올 만한 있을 것들이. 수 있는데 그 문 정권은 좀 다른 거죠. 아니,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그런 걸 수사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하겠다고 나서는데 정말 문제는 정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권 권력 차원의 비리의 공범이었고 하수인이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검찰이 거꾸로 마치 살해는 권력을 수사하는 아주 깨끗한 집단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요, 시민들이. 네. 이런 것들이죠. 조국 전 장관 예를 들어 이제 표창장이라든가 인턴 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기소하고 할 정도라면 그렇게 할 바에는 검사와 판사 자네들 한번 다 전수조사해보자. 청와대 청문회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사람들의 상식적인 대응인 거죠. 이런 표현은 꼭 좋지는 않아. 네가 얼마나 깨끗하길래 이러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실 자체를 없죠. 사실 자체를 아무것도 못하죠. 호도한 일이긴 해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 의도를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그리고 진짜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는 김학의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그죠? 유린. 여성성의 유린과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인지 그걸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언론이 문제의 방향을 돌려버려. 김학의 출국 금지가 합법이었냐, 불법이었냐를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김학의는 돌아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떠오르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겪고 있어요. 반복해서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정권이 깨끗해지길 바란다면, 깨끗한 정권으로 우리가 정권을 깨끗하게 감시하고 싶다면 먼저 검찰을 깨끗하게 바꿔야 됩니다. 예, 걸레를 바꾸든지 팔든지 예. 새로 또 신식을 사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제일 어이없는 게 이 월성 원전 수사라고 정권 비리 수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리라는 게 뭐예요? 나쁜 짓거리잖아요. 원전 지금 사용 연한이 지난 걸 갖다가 문제 있으니 요거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요거 그만해야 된다. 가동 중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그 공약이었고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이걸 비리로 엮어버린단 말이에요. 언론이요. 진짜 아직도 이 살아있는 권력들은 아직도 건재한 것 같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시청자들 아시게. 첫째, 어떤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네. 뭘 가지고 이제 비리를 하려면 임기 내에 끝내야 돼. 이게 다음 때기로 넘어가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네. 임기 내에 딱 끝내고 관련 중요한 자료들 폐기해버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임기해버리면 돼. 네. 이명박 시장이 한 게 딱 그래. 임기 중에 청계천, 임기 중에 4대강 다 끝내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이거 임기 중에 시작만 하고 끝낼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비리는 없어.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권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약이든 간에 이게 임기 중에 끝내겠다고 공약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 의심해야 돼요. 다 마무리하고 묻을 거 묻어버리고 그렇죠. 문제 안 생기게 단도리하고. 예. 예. 근데 이명박 씨는 이어지는 거라도 빼먹을 건 또 다 빼먹었을 것 같은. 이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임기 내에 다 끝내고 딱 정리하고 튀었다고 반대로.
그게 비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독재 권력,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는 임기가 없으니까 평생 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막 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 임기가 정해져 버리면 시장이든 어떤 지자체장이든 간에 이게 자기 임기 뒤까지 계속 돈이 나가고 또 관심을 갖을 사업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해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는 이제 토목 건축이라든가 돈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기 중에 복지 예산을 몇 %로 늘리겠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우리가 칭찬해 줘야 돼요. 네. 그죠? 근데 임기 중에 어떤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공약하는 사람 있잖아. 이거 지금 안 돼. 의심을 해봐야 된다. 항상 의심해야 돼. 아무튼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정말 이명박 씨가 해 드셨던 게 정말 요만큼 밝혀진 걸로 지금 구속이 돼 계실 텐데 다 밝히면 진짜 어마어마할 거다. 그런데 워낙에 그런 거에 능통하신 분이라 잘 묻어놨겠죠. 예. 자, 오늘 초반에 음향이 좀 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방송 전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을 다 뜯어 고치든가 해서라도 우리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좀 민망한 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중간 이후에 좀 소리가 잡혀가지고 처음에 저도 땀이 무지하게 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다행히 좀 잡혀서 다행입니다. 이러면서 나아지는 거죠, 뭐. 예. 아무튼 뭐 장비는 여러분들 덕에 최고 비싼 걸로 사놨는데 그럼 우리가 운용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 다음 주에는 문제 없이 만약에 다음 주 틀었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도 없으시죠? 너무 많이 냈어요. 네. 이미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예, 다음 주에 또 망원편형 또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전우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